업무선에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 바람이 그냥 엄청 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기 혹시 안 걸리셨습니까? 예, 저 요즘에 건강 괜찮습니다. 요즘에 오미크론 증세가 콧물, 그다음에 뭐 재채기, 피로감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딱 감기, 콧물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하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저희 회사에서 이 진단 키트 가지고 먼저 검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음성 나왔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안 졸리나 졸린다님께서 이쁜 노변 하셨는데 고마워요. 역시 오늘 기분 좋은 날이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보복 발언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했으면 정치보복 프레임을 쓰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정말 이분의 화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정치 보복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자신은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한 거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마디 더 보탠 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북 전주시 거점 유세에서 한 말인데 부정부패 자체에 대해서 뭐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한 것이고 자신과 가까운 측근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3억 5천만 원을 넣은 일당 1조 원 가까이 챙겨갔다. 이런 게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것이 정치보복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이 사건을 다 덮지 않고 있냐. 특정인의 비리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한 상황입니다. 정말 좀 저는 좀 이 화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먼저 무조건 수사해야죠.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수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검찰총장 출신이 말을 하니까 당연히 아니 왜 수사를 하죠?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적폐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적폐를 저질렀나요?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바보 대통령이 그래 나 수사하세요. 알았어요. 나 적폐인가 봐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를 수사하신다는 겁니까? 정말로 적폐가 있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걸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이 물어를 물어보는 것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프레임이다. 예. 글쎄요.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국어가 맞아요? 아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뭐 검찰 수사나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드러나고 그렇죠.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모른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확정적 범죄자라는 표현도 썼었고 아니 그래 자기 와이프는 주가 조작했다는 게 99.9%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말도 안 하고 또 장모 얘기도 그렇게 많은 유죄가 인정인데도 전혀 또 거기에 대한 반응 안 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나 이런 것도 자기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그럼 그분들은 인근에 안 계신가 보죠? 자기 근처에? 부인하고 장모는? 참네요. 그래서 이제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 대변인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정치보복은 없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보복을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이 그 정치보복의 선두에 서서 우리 가족을 모두 사치 수사를 했다라고 글을 쓰기도 했고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 사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찰 자료 있는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이기도 했고 중앙수사부 과장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곽상언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보복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나는 이명박의 정치보복을 기억한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윤석열 잘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치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고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 전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샅샅이 수사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2012년도에
그 노 전 대통령 딸 노정현 씨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예. 기소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외화를 송금했다. 네. 그게 지금 문제였다는 건데, 아이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사찰했던 자료도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냥 곽상원 씨 나는 종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민주당에서는 공천 안 한다 그랬으니까 네. 뭐 정말로 나가고 싶다면 무소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이분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가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나는 이제 흥분을 하지 않기로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맹세하는 사람이야, 항상. 아침에 강변북로를 샥 달리면서 혹은 올림픽대로를 샥 달리면서 앞에 있는 태양을 이렇게 동그란 태양을 보고 달을 보는데 달이 늦게까지 있잖아. 네네네. 오늘 보름달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일단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두 번째 방송을 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재판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도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정석을 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로에도 좀 제대로 된 분이 공천돼서 제대로 된 분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자영업자 단체들이 화났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복합 쇼핑몰도 없냐 이래가지고 말한 그걸 왜 상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시장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 송정 매일시장에서 네. 집중 유세를 했는데 광주 시민들께서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그래요? 진짜로 이게- 바라고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말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긴 되는데 네. 지금 뭐 수십 년에 걸친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광주와 전남을 발전을 시켰느냐. 네. 민주당이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아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광주의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광주 인구가 144만 명인데 네. 60만 명이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과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광주의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을 그렇죠. 했고요. 네. 자영업자 촌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이익을 대형 유통사에게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좀 전에 제가 항상 달과 해를 보면서 제가 기도한다는 흥분하지 않게 잘하겠다라고 말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은 흥분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참네요. 저한테 왜 이러시죠? 주문을 걸다님. 안 흥분? 안 믿음. 흥분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믿는다는 뜻이겠죠? 이효정님은 괜찮아요. 제가 흥분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나를 누가 사랑하는지 드디어 알았어요. 아까 이거 주문을 걸다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영업자 단체들, 그러니까는 광주 송정 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복합 쇼핑몰을 다 간절히 바란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그 동네가 낙후되어 있고 제대로 뭐가 없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걸 왜 시장 상인들 앞에서 하느냐. 이게 네. 좀 상권 관련해 가지고 대형마트나 이런 것하고 서로 경쟁 강행을 모르시는 건가. 참 배려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에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나쁜 뜻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경제 구조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이 오로지 찬반 논쟁을 부추기고 자극적 언사로 지역을 비하하는 것, 이것은 과연 뭐냐. 구태 세력의 정권 교체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도 마찬가지로 70곳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피폐해진 골목 상점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대형 유통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왜 자꾸 마스크를 벗고 감염 위험을 높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윤석열 후보로 직접 거론하진 않았고요.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 네.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공정한 나라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게 질서 유지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유세를 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이크를 잡은 오. 채로 유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실 예, 이 그런 부분에 모습은.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마스크이 계속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 전에도 계속 뭐 택시에서 내릴 때도 마스크를 그래요. 벗은 마스크 안 모습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이제 정부의 방역 실패론을 지적을 했는데 네. 이 말을 하면서 2년간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게 하고 음식점에 몇 명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간 제한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처럼 마스크 다 벗고 돌아다니고 밤 12시까지 술 먹고 다니다 이 뜻일까요?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방역이 잘 되고 이 오미크론 확진자도 많이 안 나온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부 방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이면. 본인은 그럼 모든 국민들 전부 다 마스크 쓰지 말고 밤 12시까지 놉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또 모르지만 그분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인데 계속 비판만 하고 있으면서 따르지도 않고 그럼 어쩌겠다는 건지를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자, 우리 만세 백세님께서 5,000원 슈퍼챗 쏴주시면서 아름다운 노변호사님 응원합니다. 볼통통 기자님 응원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 정말 아주 격려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도 뭐 5만 원짜리를 보내신 분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방송 보면서 돈을 보내지? 근데 받아보니까 기분이 좋네. 어쨌든 오늘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힌 차원에서 여기까지 일단 이 뉴스백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